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제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습니다. 결국은 합격을 하게 됐지요. 운이 너무너무 좋게도 1차 평균 점수는 63.75점, 2차 평균 점수는 딱점인 60점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인증은 해야 되니까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학계로는 62.5점, 민법은 65점으로 평균 점수 63.75점이고요. 2차는 중개사법은 70점, 공법은 52.5점, 공시세법은 57.5점으로 평균 점수 60점입니다. 시험을 보면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지를 가지고 나와서 가채점을 했을 때에는 1차는 합격한 줄 알았는데 2차에서 3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낙심을 했죠. 2차 준비 언제 또 하지? 저 공부를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 12월 1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결국에는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2차에서 이의제기가 2문제가 됐는데 그 2문제가 모두 적용이 됐고 한 문제는 아마 찍으면서 OMR 카드에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로 잘못 옮겨 적은 게 맞았나 봐요.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60점 맞은 점수로 이런 영상을 찍기는 조금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봅니다. 썸네일에서는 3개월을 공부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5개월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첫 한 달, 2달은 동영상 강의만 봤거든요. 에듀윌을 등록을 했고 하루에 한 3, 4시간을 1.6배에서 1.8배속으로 기초하고 기본 강의만 돌려서 봤어요. 이때는 정말 공부를 뒤지게 안 했어요. 집에서 컴퓨터 켜가지고 동영상 강의 듣다가 유튜브 보고 밥 먹고 좀 자고 그러다 카페 가서 핸드폰 켜놓고 동영상 강의 듣다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뭐 이랬어요. 기초 강의 기본 강의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이었던 거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쉽네, 요렇게 제 스스로의 자만심에 빠지게 됐어요. 실제로는 강사님들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는 건데 마치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착각에 빠져서 쉽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됐죠. 원래는 심화 과정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강의를 다 듣다 보니까 3개월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자 하면서 민법 문제를 풀어봤죠.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민법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전혀 못 풀겠더라고요. 문제하고 강의는 완전 천지 차이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멘탈이 털려버리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강사님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스터디 카페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출문제집만 풀었어요. 처음 기출문제집을 풀 때는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려고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에서 나왔던 지문을 핵심 요약집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죠. 처음 나온 지문은 검정색으로 칠하고 두 번째 반복된 지문은 파란색, 빨간색, 형광펜 이런 식으로 계속 밑줄을 그어 나갔어요. 기출문제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핵심 요약집에는 다양한 색깔의 밑줄이 그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죠.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6과목을 다 공부를 하니까 3주가 걸리더라고요. 한 2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었어. 공부 순서는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했는데 학개론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1회독을 끝마치고 다시 학개론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2차 멘붕이 옵니다. 분명 핵심 요약집 밑줄 그어가면서 기출문제집을 읽어가면서 풀었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인 듯한 느낌? 완전 리셋된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학개론을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3주가 지나서 4주차 때 다시 봤는데 이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크게 멘탈이 나가게 되고 공시를 준비를 했었던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2달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2달 남았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기출문제집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기출문제집을 붙잡고 공부를 합니다. 2회독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면지에다가 답을 마킹을 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검정색으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문제집에다가 마킹을 했어요. 그렇게 2회독을 돌렸고 다시 3회독 할 때도 동일하게
이면지에다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문제집에다가 틀린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됐고요. 이해가 안 되면 핵심 요약집을 좀 읽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의 영상을 찾아서 다시 봤어요. 민법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었고, 그리고 공시법도 세법 일부, 학개론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독 할 때는 이번에는 그 문제집에다가 제가 직접 문제를 풀듯이 마킹을 했어요. 그리고 채점을 해보고 틀린 부분은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틀린 체크를 했죠. 근데 되게 기가 막힌 게 틀린 것만 틀려요. 그래서 틀린 부분을 또 집중해서 핵심 요약집도 보고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좀 알게 되고, 그 핵심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요약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문맥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돼요. 원래 공부를 많이 해서 필기를 할 때 되게 함축적으로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함축적으로 적어 놓은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공부가 많이 돼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함축적인 내용만 적어 놓으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6개의 과목을 다 푸는데 한 3주가 걸렸었는데 이게 속도가 붙어서 점차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푼 적이 없어요. 계속 기출문제집만 반복해서 풀었고, 시험 보기 2주가 남았을 때는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100선 문제를 풀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풀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3일이 남았을 경우에는 하루에 2과목씩 기출문제집을 펴놓고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서 집중해서 다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전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거의 꼴찌를 할 정도로 공부를 정말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선 스터디 카페에 가서 장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 장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 오로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허리가 아플 때는 공부를 못하고 집으로 와서 좀 오랫동안 누워있던 적도 있었고요. 공부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터디 카페 밖에 사물함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핸드폰을 넣어두고 스탑워치로 찍고 1시간을 공부를 한 다음에 사물함에 가서 핸드폰 10분 만지고, 이런 식으로 뭐 동기부여를 좀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 10분 만져야 될 게 20분 만지고 30분 만지고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핸드폰을 아예 집에 두고 스터디 카페를 가게 했죠. 처음에는 1시간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 3개월 차 됐었을 때는 4시간을 내리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첫 달에는 평균적으로 순수 공부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못했죠, 이때도. 공부에 습관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둘째 딸은 한 6, 7시간? 뭐 많게는 8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순수 공부 시간 8시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굉장히 제 자신이 뿌듯했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달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한 12시간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쉬려고 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와이프하고 놀러 가거나 좀 이렇게 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도 다 챙겨봤던 것 같아요. 뭐 베놈도 보고 듄도 보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컸어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부할 양은 많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했고 반복해서 기출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예상 기출문제집도 풀어보고 싶었었는데 기출문제집보다 예상 기출문제집이 훨씬 더 두꺼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출문제집만 풀었죠. 결국 시험을 받고 신의 점수라고 불리는 60점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오며 가며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공부하는 부분을 보게 됐죠. 그래서 속으로 와, 저 부분까지 공부를 하네, 굳이 저기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70점 80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공부를 했던 거죠. 이게 뭐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해요. 근데 계속 집중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퍼즐 맞히듯이 끼워 맞춰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는 시험 보기 2주 남았을 때 그동안에는 굉장히 내가 뭘 공부하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때부터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딱 오더라고요.
너무 늦었지 근데 그게. 뭐 결론적으로 합격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저는 딱 60점 맞을 정도의 수준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절대 저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더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예상 기출문제집도 풀어보시는 게 좋고 예상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면 뭐가 좋냐면 그동안에 냈었던 기출문제와는 다른 변형된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이번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내용이 3문제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기출문제집에서 전혀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응을 하려면 예상 기출문제집 그리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형의 문제도 풀어보는 것도 좋죠. 물론 기출문제집만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면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쉬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보통의 시험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수준의 시험도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은 한 3, 4개월 하루 순수 공부 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한다면 붙을 수 있을 정도? 근데 하루에 8시간, 10시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요지는 저처럼 공부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라 라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저의 공부법이 모두 다 맞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60점 맞았다라는 거를 민망하다 60점 얘기하기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해봤습니다. 이거는 소소한 팁인데 공부하는 방식도 자신만의 루틴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공부가 되게 잘 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스터디 카페가 오전 5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10시, 11시까지 밖에 안 했거든요. 10시, 11시까지 스터디 카페가 마감을 할 때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새벽 5시까지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다시 스터디 카페를 가서 아침 9시까지 공부를 하면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막 졸렸어요. 그럼 그때 집으로 와서 좀 잠을 잤죠. 그러다가 한 3, 4시쯤에 일어나서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다시 스터디 카페를 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새벽에 잠을 안 잤다 보니까 되게 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이제 주식장을 봐야 됐었어요. 한국 주식장. 지금 주식 흐름이 어떤가 이런 거 한번 봐주고 9시에 집으로 와서 자고 이런 루틴으로 좀 공부를 했고 계속 앉아서 공부하면 허리 아프거나 힘들 때는 스터디 카페 주변을 좀 걸었어요. 동네를. 걸을 때 그냥 걷기보다는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 좀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거를 외우면서 걸었어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언제 시간대 공부가 잘 되는지 언제 시간대 공부가 잘 안 되는지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정답은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게 공부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